오늘은 이동건 대표님을 모시고 시장 이야기를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너무 터프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너무 힘든데요. 오늘 같은 날 사실 웃으면 안 되는 날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코스피 지수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단기 바닥은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4,899가 정확히 4,900이 깨지는 순간부터 이제 반등이 났는데 뭐 사실 제가 뭐 아침에 이제 타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정도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지수 말고 아침에 한 코스피 지수가 4% 이상 빠졌을 때를 감안을 해봤으면은 이틀 동안 코스피 지수가 거의 한 8, 9%가 빠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1월 달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워낙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가 27%나 올랐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코스피도 20%가 코스닥도 20%가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정이 올 때는 상대적으로 더 세게 조정이 오는 건 어느 정도 용인하겠지만은 이틀 동안 거의 한 10% 가까운 조정이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점 매수의 타이밍인 건 맞아요. 보통 이제 지수가 상승장에서 10%의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조정이고 거기서는 보통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반등이 나고 이런 보통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지금 펀더멘털적인 요인의 변화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이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리스크 오프의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었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의 지금 약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촉발된 여기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출시한 AI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률이라든가 무슨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다 이게 넣으면 그냥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어떤 그 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우려감들이 생기면서 저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냐면은 오늘도 이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작년 1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한번 시장이 박살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어떤 흐름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위기감, 뭔가 이제 이 AI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위기감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지금 또 하나 이번에 부각되는 건 결국 빅테크들의 실적이에요.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자. 지금 제가 이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시장은 지금 빅테크들한테 이제 완벽한 걸 요구해요. 약간의 흠집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알파벳 실적 좋아요. 뭐 전망도 좋아요. 왜 빠집니까? 그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는데 지금 알파벳의 입장에선 자본 지출을 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실적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실적을 견인하는 상당 부분은 제미나이예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3가 굉장히 호평을 얻으면서 이제 그 사용자 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알파벳 입장에서 구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제미나이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AI 투자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런 것들인데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 물론 알파벳 정도의 회사면은 사실은 뭐 이전에도 그런 그 AI 투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이즈가 생긴 기업들은 많지만은 알파벳 정도의 회사면은 그 정도의 투자는 감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뭐 어디서 돈 안 빌려도 되고요. 뭐 굳이 자금 조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앞서 AMD의 실적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빅테크들이 꼬투리 잡는 약간 뭐 이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약간 꼬투리 잡으려 드는 뭐 사실 지금 이제 아마존 실적 남았는데 실적 발표 이전부터 빠지잖아요, 그냥. 이게 지금 뭔가 시장이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그 하락을 좀 촉발시킨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이제 이럴 때 보면은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이상을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다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께서 도대체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냐, 시장 팔고 떠나는 거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이제 뭔가 글로벌 리스크 오프 국면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은 항상 타겟팅의 1순위가 됩니다. 왜냐? 우리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해요. 다른 증시 대부분의 사실 주요 증시 중에서 우리 시장만큼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유한 나라예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뭔가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 주식 비중을,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증시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가 ATM이라고, 돈 빼가는 기계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리스크가 좀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국면에서는 우리 주식을 많이 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어제도 80% 이상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였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거의 외국인들의 매도는 세 종목이에요. 자, 이유는 뭐냐? 많이 올랐잖아요. SK하이닉스가 얼마부터 지금 90만 원까지 왔는지 아실 거고,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라는 거 아실 거고, 현대차 한 달에 만에 두 배 오른 거 아실 거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침 많이 올랐는데 좀 이제 물량 줄여야 되는데, 그럼 많이 오른 것부터 당연히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한 맥락으로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굉장히 저도 뭐 이런 표현 쓰긴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분들한테 질문도 받았고 좀 약간 욕도 먹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빠진 걸 경험을 못 해보셨어요. 계속 오르는 것만 보셨어요. 1월 달에 뭐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예탁금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1월 달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주에도 많아요. 그분들은 한 번도 하락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당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빠졌는데 화요일 날 그 이상으로 되돌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빠지면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 바로 되돌릴 거로 아셨던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아침에 더 빠져버리니까 그때 되게 패닉이 오시는 거죠.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자, 주식시장이라는 건요,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상승장에서 항상 10% 내외의 조정은 계속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스트레이트로 하루에 20포인트, 30포인트씩 매일 올라가는 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조정은 절대로 이 조정에 대해서 뭔가 멘탈이 흔들리시거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상담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어느 정도 위치에서 샀는지를 지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추격 매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업력이 오래된, 이 바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사실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이제 됐으면 하지 말라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게 조정이 나올 때 자기가 이제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 단가가 높아버리면요, 진짜로 힘들어져요. 단가가 낮으신 분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한 7, 8만 원 사신 분들은 지금 뭐 빠지든 말든 이제 어디서 좀 더 살까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 일단 그런 우려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한 15만 원 5천 원 정도에 하셨다. 굉장히 지금 쫄리죠, 이제. 이게 한 20만 원 간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이러다가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심리에 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아시겠지만 멘탈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사실 어제 오늘의 조정은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표현으로 사는 조정입니다. 사는 조정. 파는 조정이 아니에요. 물론 몇몇 종목들의 뭔가 종목의 미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 전체로 봐서는 사는 조정이고, 오늘 이미 아침에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보면은 오늘 정도면,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틀 동안에 이 정도의 조정이면은 지금은 한번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는 타이밍은 맞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약간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낙폭을 줄이면서. 근데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장 종반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지수상으로는 단기 저점은 나온 것 같다. 오늘 4,900 깨졌을 때 정도면은 완전 단기 저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뭐 역대급으로 외국인들 코스피 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오늘도 연이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2조 8천억 매도가 또 나옵니다. 뭐 환율 변수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코스피를, 물론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많이 파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뭐 2조 8천억 여전히 연이어서 파는 것은 또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좀 저희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이제 첫 번째 요인은 이런 리스크 오프의 국면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증시의 약간 특수성이라면 특성이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특정 종목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들 자체가 지금 전략을 좀 바꾸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증시에만 치우친 건 아니고 글로벌 그 자금의 흐름을 좀 바꾸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기술주, 빅테크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이 되었던 자금들을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죠.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이제 좋은 쪽이 예를 들면 뭐 헬스케어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재 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뭐 시크리컬한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뭘 느낄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이제 그동안 자금의 흐름이 좀 집중이 돼 있었다면 테크 쪽으로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분산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중심의 어떤 이런 쪽의 포트폴리오로 집중이 돼 있었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는 한 달 동안에 지금 매수한 걸 보시면은 상위 쪽에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제 이런 그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노리는 이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라면은 결국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증시가 어떤 그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독보적인 그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어떤 차익을 조금은 이제 챙기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보는. 그리고 또 우리 증시는 또 지금 결정적으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내놓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매수세가 워낙 강하다는 거예요. 워낙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굉장히 이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판 경우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좀 당황하시고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증시의 그 격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팔면 장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요번에는 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흐름을 보면은 그리고 지금 코스피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상승이 그냥 뭐 맥락 없이 무슨 뭐 그냥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만 상승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외사들의 리포트라든가 또 국내사들도 최근에 그런 리포트의 경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은 그 이익이 받쳐주는 국면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의 어떤 이익 성장세가 지수의 상승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고 이것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뭐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이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지나친 걱정보다는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 매도 클라이막스가 언제냐가 중요해요. 저는 그게 아마 어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5조 이상의 매도를 했다는 거는 뭐 설사 이제 향후에 또 매도의 그 추세는 조금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매도 이상으로 나오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오늘도 일단 당장 어제보다는 아마 줄어들 것이고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제 약해진다라면은 결국 이제 그 어느 정도는 그로부터 인한 우려라든가 걱정은 조금은 덜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너무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신 것이지만 몇 가지 또 힌트를 주신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수급은 그렇게 봤고요. 뭐 특징적으로 좀 눈에 보이시는 뭐 섹터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쪽은 역시 이제 또 우주항공 쪽이 또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상승폭은 상당히 조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상승 종목 숫자도 좀 줄어들고 있고, 뭐 스피어라든가 이런 종목들 몇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HVM이라든가. 결국 이제 지금 그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스페이스X가 이번에 이제 XAI와 합병을 했고. 이제 6월 말 상장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합병 이후에 그렇게 바로 상장하기에는 산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서 아마 연내 상장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제 그 상장을 앞두고 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그 머스크의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이 어떤 우주항공주에 대한 좀 기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남북 경협주예요. 소위 말하는 대북 관련주들. 자, 그 정부 관계자에 비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뭐 다음 주라고 했나요? 다음 주 중에 뭔가 대북 관련해서 굉장히 진전된 뭐가 그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요. 사실 또 이런 한편으로는 이렇게 대북 관련주나 이런 쪽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반증이에요. 보통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하거나 이제 조정에 접어들거나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뭔가 테마성의 종목들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의 대북 관련주의 상승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발언의 영향도 있지만은
이런 또 시장의 영향도 있다. 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들은 사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데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 좋아요, 생각보다. 지금 아침에 이제 뭐 원이 가입했은 경우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는 상승을 수로 출발을 했고 많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종목들도 많지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약세장에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런 그 저점 매수를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얘기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반도체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점 매수를 노리고 들어온 자금들의 메인은 반도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밖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포로 교환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00명 넘는 포로 교환을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이제 좀 진일보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가장 좀 빠지는 쪽은 통신. SK텔레콤이 11% 빠지고 있어요. 이거 아마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은 차익 매물이,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쪽이 압도적인 매물을 받았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저 우주항공 쪽에 세트레 같은 게 15% 빠지고 이랬으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로는 여지없이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최근에 역시 많이 올랐던 전선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도 빠지고 있고, 그 자동차주의 약세가 눈에 띕니다. 역시 이제 지금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안 나오면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40만 원대 중반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기다려보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매수의 어떤 영역이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21선까지 지금 좀 이제 이탈이 되는 모습인데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뭐 접근을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지금은 분할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어제 에코프로 그룹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단기적인 실적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일회성 요인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에코프로 주식들도 어제 좀 빠졌었고 오늘까지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는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네. 그 평가이익이 들어오니까 네, 그게 그렇죠. 아마 숫자로 좀 나온 것이 되지 않나 싶고요. 뭐 한 가지 좀 짧게 질문 드리면 뭐 네. 최근에 통신 장비주도 오늘 굉장히 좋아요. 예. 최근에 좀 이슈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통신장비주 같은 경우는 역시 가장 지금 오늘가 이게 그쪽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통신장비주들을 그 팔로우업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실명까지 말씀을 하나증권이 이 통신장비주를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이 솔리드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냈어요. 목표 주가 15,000원. 그러니까 그래 버리니까 아침부터 이 약세장에서도 솔리드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그리고 솔리드뿐만이 아니라 통신장비주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들. 그러니까 올해 모멘텀들이 많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이제 주파수 경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올해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발현이 될 시기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솔리드라든가 뭐 AP위성이라든가 HFI, 인텔리전트 테크 다 올라오는데 다만 솔리드 정도를 제외하면은 윗꼬리들이 좀 어느 정도 길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쪽은 또 하나 이제 재료를 꼽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우주항공이라든가 방산하고 엮입니다. 통신장비주들이.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에서의 어떤 이쪽 통신장비들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방산 쪽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RFHIC 이건 오늘은 별로 이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RFHIC가 방산 쪽에는 가장 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 오늘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보면 HFR이나 뭐 이노와이리스나 뭐 다산 네트워크스나 뭐 이런 것들 장비주들이 통신 장비주들이 꽤 최근에 좀 더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빠지고 많이 지금 빈집이잖아요. 네, 빈집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만약에 나오면 4, 5년 워낙 많이 빠져서 쉬었기 예. 때문에 또 한번 2차 전지처럼 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다.
뭐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눈에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뭐 현선물 관련된 부분들 여전히 아직도 매도세가 이야기되고 있고 뭐 최소한 선물이라도 좀 돌려주면 현물 매도세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시장 지수가 좀 잦아들면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기관은 그래도 좀 오늘은 사고 있네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팔았지만은 오늘은 뭐 금융투자도 금융투자지만은 오늘 가장 눈에 띄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기금의 매수예요.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금 오늘 거의 2,000원 가까이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도 이제 어제는 매도를 보였지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ETF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의 기반은 튼튼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했던 부분들은 역시 이런 글로벌 악재에 대한 그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정도면 아마 이런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단기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하락이 조정이면은 일단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이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은 종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5천 내외 정도까지는 5천이 깨지거나 이러기보다는 그 위에서의 어떤 종가의 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낙폭이 꽤 크게 나타나서 뭐 V자 반등을 많이 이제 기다리시는 개인 투자자도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지금 2월 중순이 또 긴 연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가 또 생각보다 반등세가 또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휴를 앞두고 현금화 관련된 또 그렇죠. 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경계십니다. 이렇게 뭐 지금 댓글창에서도 그렇게 말씀들이 많은데 공감하시나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제 한 5천 내외에서 한 5천 한 300 정도까지의 박스권이 명절 전에는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저점에서 들어오고 이제 또 이제 그 차익 매물 소화하고 이런 과정이 나오면서 아마 명절 전까지는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일단 그러기 위해선 전제 조건은 미국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돼요. 올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완화가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만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확대만 되지 않는다면은 뭐 일단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수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는 한 당분간은 박스권,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명절 이후를 좀 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긴 연휴를 앞두고는 사실 시장에 대한 그 뭐랄까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주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든 구간이시겠지만 그래도 잘 버티시면서 물론 뭐 필요할 때는 손절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또 너무 좀 늦은 시점에 또 그냥 또 손절을 하셨다가 굉장히 또 낭패도 볼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